한정 동화쌤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논술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세요. 계속 글자 수 제한 없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왜? 나중에 결론은 처음 이 생각이 많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만들어주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쓰는 걸 가르쳐줘요. 형식이나 구조나 틀, 방식 이런 거 다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생각이 없어갖고 어떻게 쓰는지는 아는데 생각이 없대요. 이해되죠?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리를 할 줄 아는데 잡초 재료가 없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재료부터 모아야 되는 거야 항상. 재료를 다듬고 만드는 방식은 금방 가르쳐줘요. 레시피가 있으니까. 레시피는 가르쳐줄 수 있는데 재료는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논술에서 첫 번째 금방 전에 말했죠. 논술은 뭐다? 뭐 쓰는 거랑 맞다? 판결문 쓰는 거랑 맞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나오든 이게 이런 식으로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이 찬성도 이런 면에는 장점, 이런 면에는 단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어떤 면에는 장점, 이런 면에는 단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장점, 단점, 이 장점도 비교를 하지만 단점도 비교. 요 자체 내에서 두 개도 비교해야 되지만 자기 거. 요 장점끼리도 비교해야 되고 단점끼리도 비교해야 되죠. 네. 요렇게 비교하는 걸 쓰는 거. 요렇게 비교하는 걸 쓰는 게 논술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요 A와 B의 전체 덩어리를 또 비교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비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중심으로 비교했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준까지 딱 치면 정반합, 또 요거하고 요거를 잡아서 정반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논술이 논리적으로 얘가 생각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썼다. 그래야 이 판결문을 기준을 두고 딱 이렇게 답을 써야 그래 판결문 인정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장단점으로 2, 3, 4, 7을 썼는데 장단점을 안 쓰고 그냥 장점만 딱 써버리고 요거를 딱 썼는데 단점 있는데 장점만 딱 써버리겠죠. 안 배운 사람은. 그럼 이게 없겠죠. 네. 비교한 게 이게 없겠죠. 네.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비교한 것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입장이 이거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이 2, 3, 4의 입장이 2, 3, 4, 7의 입장이 나오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말해주고 기준이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선순위도 얘기해줘야죠. 이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몇 프로로 계산해서 보니까 이게 A와 B라면 A와 B가 몇 대 몇, B 기준에서는 몇 대 몇. 그러니까 총 계산해보니까 몇 대 몇으로 요 A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A편으로 판결.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뭐라고요? 판결문이다. 그러니까 양자의 입장을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뜯어본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줘야 맞다는 거죠. 자, 시소를 보면 논술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2, 3, 4, 7의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거를 내가 비교하고 분석해봐요. 그럼 엑기스만 나오죠. 그럼 여기로 당겨요. 자, 이거를 비교하고 분석해봐요. 찬반을 보던 어떤 걸 보던. 그러면 여기 와요. 그런데 크기는 똑같은데 비슷한데 이게 몇 대 몇이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 셋 중에서 어디냐? A, B, C 1, 2, 3 중에서 위치가 왜 1인지를 써줘야 돼요. 왜 1인지. 그게 아까 학생이 말했던 근거를 쓰든지 이유를 쓰든지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뭘 못하냐면 아까 그랬죠. 요 반대면을 안 짚어준다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이 두 개도 비교 안 한다고 명확하게. 그냥 따로따로 두 개만 써. 이거 공통 기준을 하나 더 뽑아서 얘기하는데. 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짬짜면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짬짜면은 면이잖아. 차라리 탕수육 먹자. 이해되세요? 네. 면이잖아 라는 기준. 여기는 중국 음식이라는 거고. 이건 면이잖아 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럼 우리 차라리 세트면이면 어때? 이거 두 개. 짬짜면하고 짬뽕 하나, 짜장 하나, 탕수육 하나 해서 세트 먹자. 이렇게. 이해돼요? 네. 이런 것처럼 요 2차 기준을 뽑을 수 있으면 합격해요. 합격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야. 이걸 못 뽑는 거야, 애들이. 면이잖아. 정반합 짬짜면.
면이잖아. 반대. 고기 먹자. 그래서 세트. 이렇게 합쳐서 정반합을 만들어줘야 전체적인 기준에서 논리적인 흐름이 잘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쓸 수 있게 나와요. 95% 이상의 글이. 근데 애들이 몰라서 안 써요. 자, 그래서 학생들은 요거를 줄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엉성해요. 요것도 안 줄여요. 엉성해요. 그 다음에 그냥 가운데다 덜렁 놔버려요. 요것도 안 버려요. 그러니까 엉성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10점, 여기 두 가지 10점, 여기 비교를 해서 요 세 개 중에서 어디냐 10점. 그럼 3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답안지가. 됐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1번은 뭐 했어요 오늘? 논술은 뭐다? 판결문이다. 잊지 마라. 꼼꼼히 딱 짜자라 하나씩.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쵸.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해보도록 노력해라. 무조건. 두 번째는 지문 분석은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생이 모르는 게 뭐냐면 문제 구조는 답안 구조다. 뭐라고요? 문제의 뭐고? 답안 구조. 문제의 구조는 답안 구조다. 문제 구조는 답안 구조다. 그러니까 학생은 지금 논술을 쓰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답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여러 번 봤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 구조대로 답안을 써줘요. 왜 그러냐면 출제를 해보니까 내가 논술 시험을 채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 구절은요, 보세요. 요 구절은 이런 단어가 써 있어야 되고요. 요 구절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단어가 써 있어야 되고요. 요런 구절에서는 두 입장에서 A 입장은 이런 단어, B 입장은 이런 단어를 쓰이고 C 세 번째는 요 입장에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하고서 이 단락마다 채점할 수 있는 기준 용어나 단어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랑 같이 채점하는 사람들도 선생님들이고 다 똘똘하기 때문에 단어만 알려줘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줄거리는.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그 단어마다 핵심 채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공간적으로 혼합시켜 배치하는 주거혼합 정책이 있으면 다양한 게 뭔지 생각해봐야 되고 사회계층이 뭔지 생각해봐야 되고 공간적으로 혼합을 어떻게 시켰는지 해보고 그게 주거혼합 정책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을 한 덩어리로 해서 다양한에 대한 용어들, 사회계층에 대한 용어들, 공간 혼합에 대한 용어들, 주거혼합 정책의 장단당의 용어들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사회계층을 공간적으로 혼합시키는 것과 주거혼합 정책의 찬장점을 두 개로 나눠서 한 단락, 두 단락을 쓰면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를 했을 때 A 입장으로 분류하는 이유, B 입장으로 분류하는 이유, A 입장이 분류한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 B 입장으로 분류한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각 입장을 요약했을 때 전체적인 흐름, 그랬을 때 주거 혼합 정책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끊어져 가지고 여기를 해서 한 달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 달락.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달락. 이렇게 막 하나, 둘, 세 달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글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 종합 정리하세요. 그렇게 한 달락. 그러면 한 달락, 두 달락 이렇게 이어서 세 달락으로 이렇게 세 덩어리의 글을 써줘요. 그러면 채점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A 단락, 첫 단락에 써야 되는 단어들, 키워드, 용어들, 그 다음에 이유 이렇게 채점 기준서를 만들어서 나눠줘요. 선생님들한테 출제를 하니까. 이해되세요? 네. 요것도 요 단락에 들어간 단어들 그 다음에 채점 이유 이 단락에 들어간 단어들 채점 이유.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전부 50글자라면 이게 여기서부터까지가 이해되세요? 네. 50글자라면 요게 15글자면 요건 15점 줘요. 보통 이게 15글자면 이것도 15점 주고 나머지 여기에 20글자면 요걸 20점 줘요. 그래서
요게 15점, 요게 15점, 요게 20점 해서 50점으로 줘요. 이게 50글자면.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요 문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져서 견해를 담고 있다. 이거 설명이니까. 제시된 문장. 그러면 요거잖아. 혼합 배치된 문장. 상반된 두 입장. 주거 혼합 정책을 또 설명해. 제시된 문장을 설명하고 주거 혼합 정책을 설명하고 두 입장으로 나누고 주거 혼합 정책에 의해서 각 입장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논술은 판결문이다. 됐죠? 네. 두 번째, 문제 구조가 뭐라고요? 답안 구조다. 뭐라고요? 글자 수도, 점수도 거의 비례한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구절마다 끊어가지고 글을 써줘야 된다. 나중에는 구조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찬성 측 정책당국 빈곤 문제 접근 필요. 정책당국 빈곤 문제 접근 필요. 됐죠? 네. 자, 생존 투쟁, 불안전 고용, 폭력 사태, 찰나주의 승능론, 체념. 됐죠? 이런 빈곤층 문화, 가난을 극복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의 저촉 기회. 좀 아쉬운 거는 첫째는 하고 이렇게 길게 썼죠. 이렇게. 네.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 글은 3번 뭐라고요? 두 갈식으로 쓴다. 뭐라고요? 두 갈식으로 쓴다. 그러면 이 첫째의 제목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역할 모델의 접촉 기회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 첫째. 결론을 쓰고 왜냐하면 이렇게 뭐라고요? 투쟁과 불황명과 찰나주의, 숙명주의, 체념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끝이네? 그럼 확 줄었네. 네. 쓸 수 있는 게. 뭘로 쓴다? 식으로 쓴다. 자, 1번 뭐라고요? 논술은 판결문이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구조가 뭐라고? 답안 구조다. 세 번째 뭐라고요? 두 가식으로 쓰자. 두 가식. 결론 쓰고, 결론. 이유 쓰고, 예시나 추가 설명하고. 결의 예시. 그렇지? 네. 결의 예시. 이런 식으로 쓰자. 처음에는. 자, 그러면 요것도 사회계층, 공간적 분리, 빈곤층, 왜곡 이미지, 빈곤지역, 폭동.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 펼쳐야겠다. 하지만 그죠? 자, 둘째 뭐라고요? 왜곡 이미지 때문에 분산 정책을 펼쳤다. 그런 다음에 설명. 빈곤지역에서 폭력 등으로 왜곡 이미지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네. 항상 뭐부터 쓴다? 결론. 자, 그런 결론들 한 줄,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세 번째 결론 하고 땡땡 추가로 설명하죠. 네. 땡땡 이렇게 하죠. 그럼 요거만 쫙 봐도 뭐가 보여요? 줄거리가 보인다. 이거 뭐라고요? 이게 개요야 보통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자, 왜 줄거리를 이렇게 먼저 답을 써야 될까요? 채점자가 당신의 중요한 거를 찾아 읽잖아요. 잘 때. 왜 너 붙여야 돼? 아무 학생이나 받으면 되지. 네. 지원자 많은데. 그러니까 최대한 채점자가 뭐라고요? 읽기 편하게. 이해돼? 네. 자, 요것도 왜 논술은 왜 판결문이다예요? 최대한 채점자가 설득되게, 공정하게. 그래서 판결문이에요. 답안 구조는 문제 구조가 왜 답안 구조예요? 최대한 채점자가 편하게 채점할 수 있게 이렇게 문제 만드는 사람, 출제하는 사람도 고민해서 써가요. 안 그러면 짜증내요. 선생님들이나 교수들이. 문제를 이렇게 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줄거리를 써주면 최대한 뭐라고요? 보기가 깔끔해서 핵심만 딱딱 보이니까 필요한 거 다 썼네. 맞았네. 이렇게. 자, 4번. 논술은 감점형이 가점형이 아니라 써야 될 걸 안 쓰면 감점할 뿐이지. 이걸 문학적으로 잘 써서 너무 잘 써서 플러스 점수를 더 줘야지. 이런 거 없어요. 감점만 안 당하면 좋은 점수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여기에 핵심 단어들이 있다고. 요 단어만 들어가면 감점 안 시켜요.
요 단어가 없으면 감점시켜요. 이해됐어요? 네. 자, 논술을 해서 내가 수석을 할 게 아니야. 합격만 하면 돼. 그럼 감점을 덜 당하면 합격한다는 거야. 뭐 엄청나게 뭐 잘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걸 논할 때 들어가야 될 단어들만 다 들어가면 돼. 이해됐죠? 네. 두 번째 거 했죠, 이렇게. 세 번째는 뭘로 줄일까? 접근법, 중도소시, 공공서비스. 이런 두 가지 접근법. 아, 하나는 분산했다, 하나는 접촉했다. 아, 그러면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이 위에다 썼어야 되는데. 아래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빈건축 문제에 대해서 분산과 접촉이라는 두 가지 대립점 관점으로 시행되었다. 이렇게. 아, 그래야 두 가지씩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 얘기를 해준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접촉했다. 그러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였다. 이거는 분산했다. 그랬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였다. 남들은 이걸 썼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썼네. 장단점을. 이해돼요? 네. 자, 5번. 플러스 알파를 안 쓰면 떨어진다, 어차피.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자, 논술은 뭐라고요? 쓰고 떨어지자, 후회 없이. 그래야 붙어요. 아, 이거 써도 돼요? 다 써요. 내가 골라줄 테니까. 연습하는 날. 네. 자,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쓰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놀라가지고 이거 후보 아니에요? 아, 그냥 붙었대. 그래요? 뭐 학교에서 어떤 애가 붙었대. 뭐 5등급 6등급인데 성균관대 붙었대. 방송에서 나왔는데 난리가 났다. 학교가 우와 그러면서. 응? 그 학교 역사 최초로 붙인 애도 있고. 충남여고 한 7등 8등이면 몇 등급이지? 반에서 충남여고 7등이면 한 수능으로 하는 5등급? 그잖아요? 네. 컸어야 한양대. 한양대 법대. 옛날에. 왜? 플러스 알파를 쓰라. 왜요? 다 똑같아, 답이. 답이 다 똑같아. 이걸 안 써. 아깝죠? 네. 아까 이렇게 쓰고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쓰고 여기 아까 접촉만 썼죠. 그걸 장단점으로 구분해 봤으면 얘 똑똑한데 생각 좀 할 줄 아네. 그죠? 네. 여기 분산 썼으면 이거 장단점 생각해서 쓰면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추가로 내 생각을 쓰는 거잖아. 이걸만 있는 거 쓰면 그냥 요점 정리한 건데 논술이 무슨 요점 정리?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쓰라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공급합니다. 지방정부와 통합적으로. 그죠? 이 과정 적극적 질서, 다극적 질서, 효율성으로 부정되고 지역 지방세 부과하고 이렇게 오히려 계급적 괴갈이 재생산돼 주거 혼합법을 방해하게 된다. 오늘날 매체에 심화되고 있다. 대송의 이당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쭉 설명은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요점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씩 들어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한 걸 한 줄 쫙 쓴 다음에 그걸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 간단하게. 난 똑똑해서 출제자는 똑똑하기 때문에 채점자들은 교수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가지식으로 압축해서 딱 써도 이 학생이 설명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어요. 교수예요, 교수. 그 다음에 신기한 게 뭐냐면 채점하러 가면요 답안지가 1000장이에요. 맨날 똑같은 나빠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 모르던 사람이더라도 답안지를 한 100장 보게 되면 전문가 돼요. 얘는 이거 쓰고 얘는 이거 쓰고 얘는 이거 쓰고 다 흩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교수한테 설명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핵심만 팍팍팍팍 해갖고 막 용어 탁탁탁탁 쓰면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네. 다시 또 정리. 오늘 외워야 될 거니까 뒤에다가 1번 뭐라고요? 논술은 뭐라고요? 판결문이다. 2번 뭐라고요? 논술은 판결문이다. 논술 판결문이다. 2번 문제 구조가 뭐라고? 답안이다. 3번 뭐라고요? 두 가지식으로 좀 써라. 논술 쓰는 방법 주의사항 팁. 요게 핵심이 다 이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4번 감점 구조다. 핵심어만 쓰면 된다.
그러니까 막 흐름을 다 잡고 막 문장을 아름답게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 글짓기 대회 아니다. 어? 그럼 문창과 애들만 논술 다 볼게. 에? 글짓기 대회 아니라고. 그 다음 뭐라고요? 플러스 알파를 안 쓰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게 뭐라고요? 내 생각 분석한 거 분석한 거 분석하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이거 플러스 알파를 안 쓰면 떨어져 어차피. 5번 줄거리를 이으면 두 갈씩을 이으면 줄거리가 된다. 6번 두 글씩을 이으면 줄거리가 된다. 두 갈씩 첫 줄을 이으면 줄거리가 된다. 그 줄거리가 개요예요. 화살표. 요 두 갈씩으로 쓰자. 3번 화살표 한 다음에 채점자가 뭐하러 당신 글을 요약하겠습니까? 절대 요약 안 합니다. 당신이 요약해서 쓰셔야 됩니다. 두 갈씩으로. 글은 잘 썼어요. 이 정도면. 자, 합격한 애들하고 당신들하고 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글 쓰는 능력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를 배워야 된다고? 아, 답안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답안지에 맞춰서 쓰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요 사이에 삐져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근거를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자, 왼쪽 계층적 구조, 인위적 바꾸는 정책, 효과적으로 대안을 될 수 없다. 네, 빈론층, 연력, 기회, 계층 이동, 연결성 분쟁, 이러한 교류, 넘어 실질 이렇게 읽어요. 이해되세요? 6번. 채점할 때 채점자는 6번. 아니 또 다음에 또 써요. 채점자는 뭐라고? 채점자는 번호 쓰고 마음대로 쓰고 7번. 채점자는 키워드로 읽지 문장 흐름 안 읽어 잘. 아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이렇게 이어지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답 하나 있는데 1, 2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붙든지 떨어지라는 거예요. 계층 바꾸려는 정책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흩어져 살게 되면 집중 관심을 갖기 어렵다. 또 흩어져 살면 사라진 건 이렇게 존엄성만을 해석할 뿐이다. 또 주거 혼업 정책 혼동이라는 정책의 실패이다. 불평등 요인 공공임대 데이터에 주목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들과 생각하는 결과가 때문이다. 결국 근본적 문제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구조적 요인을 어떻게 제거할 거예요? 완화는 어떻게 시킬 거예요? 자, 틀려도 되니까 쓰라고 다음번에 내가 고쳐줄 테니까 보완해주고. 됐어요? 여기에 약간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이유로 써야 되는 거 아니면 제 생각을 써도 되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현실 문제, 우리나라 문제, 이런 문제 사례로 다 들어도 돼요. 여기 플러스 알파. 8번. 나와 있는 생각은 핵심 키워드고 그거와 관련된 생각은 내 그 위의 것이야. 예시를 대면 얘는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이해해. 예시를 대면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교수들이. 자, 이거를 하고 자, 내용적 상관없어. 지금 쓰는 거 들어가기로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쓰는 거 이런 거는. 문제는 아까운 게 뭐냐면 2번, 3번, 4번, 7번 내 특징이 없어요. 요거에 각각의 고유의 특징. 그러면 하나만 쓰지 2번만 주고 1번만 주지 왜 이렇게 나누게 줬을까요? 요것의 특징에서 전체적인 공통점, 큰 차이점. 요거의 세 개의 전체적인 공통점과 간단한 차이점들 이렇게 써주면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뭉뚱그려서 전체 이해해서 썼습니다. 이해해서. 그래서 찬성측은 이렇게 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더 또렷하게 썼는데도 아쉽게 반성측도 반대측 요것도 첫째, 둘째, 셋째를 써서 요거랑 대칭되게 써주면 알아보기가 쉽고 더 보이기가 쉬울 텐데 여기 잘 잡아놓고 여기에 비해서 이 왼쪽에 비해서 설득력이 약해 보여요. 이게 흩어져 보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안 잡히는 느낌이야 여기는. 이해됐어요? 네. 자, 첫째, 둘째, 셋째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문제는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은 정해져 있다고 단락 구조대로 써는 거야.
근데 첫째, 둘째를 쓰든 하나, 둘, 셋을 쓰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내용을 내가 이해했으면 말을 알아듣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해 못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얘가 이렇게 생각해. 채점자들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해했다? 안 했다라는 차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찬성 썼고 여기 반대 썼는데 보세요. 이 찬성에 대한 비판 없어. 이 반대에 대한 비판도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없어.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가봅시다. 1번 문제는 상반된 두 입장을 했잖아요. 네. 각 입장을 요약했으면 분류했으면 분류 기준을 밝혀야 돼. 분류라는 단어는. 분류 기준을 밝히고 그 입장을 비교하면서 요약해야지. 분류를 하면 분류 기준을 밝히고 다 한 다음에 입장을 요약해. 그러면 1번은 무슨 특징, 2번은 무슨 특징, 3번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왜 그러냐? 9번 재심을 주면 재심문 중에서 이걸 빼도 전체 내용 연결에 필요 없는 단어는 30% 이상을 삭제해요. 30%를 삭제한 다음에 그 나머지가 50%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25%가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나머지에서 다시 골라요. 삭제한 다음에 골라요. 그럼 그 핵심어 키만 가지고 단어 가지고 네가 머릿속에서 재연결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그 고른 단어를 근거로 쓰든지 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내용을 이해했어요. 핵심어 키워드만 딱 뽑아갖고 그걸 쓰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을 근거로 쓴 게 찰나주의, 숙명주의 이런 거는 다 거기 단어 있어요? 여기 나와. 네. 이런 것처럼 그 단어를 이용해서 그냥 쭉쭉쭉쭉 써내려가면 돼요. 그걸 연결해서 내 방식대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면 다 애들이 찰나주의 숙명론이 나왔으면 막 애들도 글씨 쓰면서 막 다 쓰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걸 안 하도 돼.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구조를 긴 구조를 따와요. 두세 그 단어가 모여있는 그럴 때만 다운표 치면 돼. 본문에 있었던 단어다 이렇게 하면서.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쓰면서 문제를 보세요. 다시. 자, 다양한 사회계층을 공간적으로 그럼 다양한 거에 대한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문이 나왔구나. 7개나. 사회계층을 나눴어야 되구나. 이게 상류 중용지 기준으로. 자, 공간을 이걸 혼합했는지 분산했는지 섞었는지 나눴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필이면 여기서는 왜 나눴고 하필이면 왜 여기서는 밀접시켰는지를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밀접시키자고 혼합시키자. 분산하자. 라고 했을 때 그 두 개가 같은 사람이 결정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얘네는 밀접, 얘네는 분산.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죠. 그렇게 시각을 배우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분산, 이런 상황에서는 밀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기준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입장 요약을 하다 이거는 이런 방향성으로. 찬반은 뭐라고요? 분산하자, 밀접하자. 이게 둘 중에 하나 양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밀접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분산하자. 그러니까 1번은 밀접 상황인데 분산으로 가야 되고 2번은 분산 상황인데 밀접으로 가야 되고 요거는 밀접도를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1번부터 7번까지를 정리할 수도 있네. 그러면 엄청 고차원적인 답안지가 되겠네. 요약도 되면서 고차원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36점에서 몇 점 맞을까요? 그러면 놀란다는 거죠. 1번 됐나요? 네. 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자, 내용은 이렇게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구성해 보면 된다고요? 요거 지문을 끊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또 최소한 1번은 장단점이 뭘까? 2번은 장단점이 뭘까? 3번은 이런 것도 한 번 또 생각하고서 했어야 되고 네. 여기서 보면 재심으로 상반된 두 문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기준 명확하게 자 답으로 쳤다고 치면 이 두 개의 기준 잘 썼는데 기준이 뭘까요? 기준 왜 밀접하고 왜 분산할까요? 이 기준이 뭘까요?
이거를 네. 의견이 나뉘는 기준이요. 아니 왜 밀접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불접하고 이런 데는 분산하고 그게 사회 계층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계층 통합할 때 어떤 게 더 효율성 있느냐 이런 걸 되겠죠. 네.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자, 문제 어디 있어요? 문제 구조가 답안이다. 뭐라고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문제 속에 단어에 답이 있다고. 1번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